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브 컴퍼니 스마트시티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안창원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총화,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제가 앞선 강의에서 얘기했던 내용들과 많이 중첩이 될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내세웠던 것이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디지털 공간에 옮겨놓고 디지털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공간의 제약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디지털화해야 될 것이냐라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 중심으로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을 디지털화하고 있고요. 또 이 땅 위에 있는 건물들, 또 시설물들을 디지털화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무엇을 디지털화해야 될까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디지털화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된 것일까요? 저는 이제 비로소 시작 지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만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객체와 객체들 사이에 서로 상호 연관작용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저는 그것을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객체뿐만이 아니라 그 객체들과 객체들 사이의 관계, 객체와 객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것들이 모두 디지털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모두 다 디지털화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는 측정하는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환경을 측정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환경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또 존재할 겁니다.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 변화를 측정하기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느냐? 아무리 많이 센서를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메꿔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추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측정이 정확하고 추정이 부정확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측정도 결코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저 역시 측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확한 것이 아니고 추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측정 장치들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화되거나 또는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해서 측정치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추정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측정치의 오류를 보전하거나 또는 측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비슷한 값을 유추하는 작업들, 그것들을 추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에 대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측정과 추정이라는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가능한 포괄적인 데이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데이터는 경험적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경험적인 방법론 하나만으로는 데이터 체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정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역적인 방법으로 보정하거나 추정하는 방법을 같이 병용해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를 빅데이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데이터는 도서관이라는 체계 하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지식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책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식을 전달받죠. 하지만 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관심 분야 역시 특정 분야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의 책을 모두 다 읽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책들을 모두 봐야 되는 필연적인 운명에 처해져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방편의 일환으로 구글은 구글 북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간이 발간한 책, 인쇄물에 등장하는 단어, 문장, 구문, 그리고 문단, 이것들을 그냥 숫자적으로 카운트하는 기능들을 어떤 두 명의 과학자가 만들어서 앵그램 뷰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책 속에 몇 번 등장했는지 그냥 그 숫자만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단순한 그 숫자의 상대적인 비교만으로도 꽤 인문학적인 성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류의 관심이 언제를 기준으로 최고조가 되었고 언제를 기준으로 두 이념의 지향점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확연하게 내려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차팅 컬처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들, 그분들의 생몰연대,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언제 어디서 교육을 받았고 언제 어디서 직업을 가졌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언제 어디서 사망을 했다라는 기본적인 연대기 정보를 가지고 이동 경로를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쭉 진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흔히 사회인문학적인 연구자들이 하시는 그런 명제들, 특정 시기에 특정 도시가 문화, 상업, 정치의 중심지였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가서 활동을 했는지, 상업이라는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사적인 인물들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활동을 하고 어디서 죽었는지에 대한 그 궤적을 그려보면 유럽의 어느 도시가 어느 시대에 그 분야의 중심지였는지를 손쉽게 검증해 볼 수 있는 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그냥 텍스트 속에, 책이라는 텍스트 속에 널브러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든 꿰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기 힘들었던 새로운 지식들을 보다 손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듯이 레고 블록을 가지고 레고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대상물을 만들어내듯이 데이터라는 조각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그 싱가포르가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이죠. 도시를 운영하는 것, 도시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데이터와 행정 정보들을 3차원 공간 정보를 중심으로 모두 다 연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완료되진 않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역시 각 부처별로 훨씬 더 자세한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훨씬 더 정교한 데이터 표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와 부처를 뛰어넘어서 그 데이터들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생성된 플랫폼으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의 소속에 관계없이 다른 부처의 데이터들을 쉽게 연계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에서조차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그 도시의 현황 또는 그 국가의 현황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동적으로 연계하고, 시간적으로는 동적으로 연계하고, 공간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데이터를 표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다양한 시점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을 손에 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특정 주제나 분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이터는 포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잘 정제되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물론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는 되긴 하겠으나 그 데이터가 서로 연계되어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통합되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면 훨씬 더 다양하고 의미 있고 실용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Inclusive, Integrated, Intelligent Data P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입체적으로 시공간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재구성된 데이터 플랫폼, 그것이 바로 버추얼 싱가포르가 지향하고 있는 이념적인 지향점이고 저희가 스마트 시티라고 했을 때 스마트 시티가 갖추어야 할 입체적인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하튼 간에 데이터를 통해서 현실을 보다 정확하고 적확하게 알려고 하는 욕구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를 동원해서 1차적으로는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메꿔나가는 추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추정에는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메꾸는 단순한 모델링 작업부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와 같은 복합적인 모델링들을 다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델들을 손에 쥐게 되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 모델들을 연계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틀을 그 다음으로 시뮬레이티드 리얼리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여전히 선택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사고 실험의 범위는 충분히 벗어나서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미래 탐색 결과를 이 시뮬레이티드 리얼리티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건 없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는 가시와 체계를 통해 정보의 공유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획득하고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관계를 찾아내서 모형을 만들고 그 찾은 모형을 서로 연계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현하고 그 재현된 결과를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차원, 3차원 시공간 맥락하에서 정보를 표출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건전한 정책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동적인 분석을 위해 디지털 트윈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고 있는 계략적인 4개의 레이어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신 투 머신, 센서 투 센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획득하는 체계, 획득된 데이터를 정제하고 비어있는 부분들을 메꿔나가는 데이터 투 데이터, 데이터를 분석하는 체계,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낸 모형과 모형들을 연계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투 인텔리전스 모델링 체계, 그리고 그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적 시나리오를 실험할 수 있는 시나리오 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체계까지를 다 갖추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정책을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분들이 3차원 공간 정보로 가시화된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냥 쉽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런 3차원 가시화가 아니라 3차원으로 가시화되는 컨텐츠, 그 시뮬레이션 결과들인 것이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디지털 트윈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록 에너지 분야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사례를 얘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디지털 트윈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터빈인, 엔진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것도 무려 서로 다른 수백만 가지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뮬레이션 기능이 빠져 있는, 더군다나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누락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디지털 트윈의 본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3차원 공간 정보로 가시화된 것을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차원 공간 정보로 가시화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적인 사람들이 데이터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차원 공간 정보로 연계해서 데이터나 정보를 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디지털 트윈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윈의 핵심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퓨처 ICT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초기 개념들을 가장 잘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모델 두 가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도 정제하고 모델도 고도화해서 점점 더 현실에 가깝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 그 세 가지를 갖추느냐 갖추지 못하느냐가 바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로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